네,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일단 프리시즌 경기가 다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1주차와 4주차 경기 그리고 홀 오브 페임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지금 7월 22일 수요일에 이제 녹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들어온 속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프리시즌 전체 일정이 일단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정규 시즌이 약 5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정규 시즌만큼은 제발 제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안고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린베이 패커스가 드래프트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평이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단 브라이언 굿컨스트 GM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그리고 팬분들께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들이 좀 많았다는 평가예요. 예. 근데 물론 아직 까보지 않아서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20시즌에 이제 그린베이에 영입된 선수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다면 그 화살은 또 그 단장에게 바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라운드에 지명됐던 이 시작부터 논란의 픽이었죠. 조던 러브 선수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유타 스테이트 출신의 쿼터백인데 원래는 이 픽이 이제 마이애미의 픽이었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 30번, 4라운드 136번을 주면서 이 드래프트 픽을 교환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뽑은 선수가 조던 러브인데 사실 1라운드에서 이제 로저스를 지원해주기 위한 무기를 뽑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시작부터 경쟁자를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저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가 특히 또 와이드 리시버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평가였잖아요. 그리고 그린베이가 항상 그 다반테 아담스의 보조를 맞춰줄 넘버 2 리시버를 지금 오랜 기간 찾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 그다음에 그린베이 팀의 니즈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면 1라운드에서 좋은 리시버를 뽑아서 로저스에게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계기를 좀 마련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패커스 구단의 선택은 좀 놀라웠습니다. 네, 재밌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브렛 파브와 에런 로저스의 나이 차이가 에런 로저스와 조던 러브의 나이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제는 에런 로저스 체제에서 조금씩은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조던 러브 픽에 대해서 랩 태클 데이비 박티아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NFL 네트워크에 나와가지고 한번 봐라. 그러니까 에런이 이제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조던 러브 선수를 뽑은 것이 에런 로저스에겐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로저스가 자신에게 필요한 무기를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좀 각성할 수 있는 좀 의도치 않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던 러브가 나중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로저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1, 2년 정도 또 다시 전성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패커스 구단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로저스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체자를 찾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 픽인데 그건 이제 조던 러브 선수가 주전 쿼터백이 됐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조던 러브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2라운드 픽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62번에 이제 AJ 딜런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보스턴 컬리지 출신의 러닝백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정상급 러닝백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시건 대학으로 진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시건이 이제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집에서 가까운 이제 보스턴 컬리지로 선회를 했다고 하고요. 2017년도 이제 ACC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뽑혔고 3년 전에 퍼스트 팀 올 ACC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이 대학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러닝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적으로 봐도 3년 평균 기록이 1400 러싱야드 이상이고 터치다운도 평균적으로 12개 이상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스탯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을 냈던 것도 사실인데
뭐 이제 그 반면에 이제 800번 이상의 캐리를 하면서 약간 혹사를 당했다고 표현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놓고 보면 이 선수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특히나 하체가 좋은 러닝백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사이즈만 놓고 봐도 183cm에 112kg. 어쨌든 이제 좀 파워백 유형에 속하는 그런 러닝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피지컬에 걸맞는 스킬을 갖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파워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NFL에서 통할 레벨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2라운드에 뽑힐 픽이었냐? 그걸 물어본다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정말 아주 긍정 회로를 돌려보면 이 선수가 40야드 대시 기록이 4.53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러닝백 치고는 빠르지는 않지만 아까 112kg의 이제 굉장히 파워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피지컬을 감안하면 또 준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지컬 그리고 준수한 스피드라고 하면 사실 지금 NFL에서 활약하는 데릭 헨리가 좀 연상이 되거든요. 네. 물론 뭐 이 딜런 선수가 바로 데릭 헨리급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릭 헨리 같은 유형의 선수가 NFL에서 최근에 통한 뭐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 패커스는 좀 그런 걸 보고 뽑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라플러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린베이가 또 유독 날씨가 춥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파워백 유형의 선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시즌 후반에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고 이 선수의 현재 픽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밸류의 픽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좀 빈틈이 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일단 공을 받으면 이제 바로 그냥 상대의 어떤 수비수들을 향해 그냥 달려드는 유형이라는 좀 평가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이 선수의 리시빙 백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좀 구단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커스의 단장 구텐코스트가 그 딜런의 리시빙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 있었는데 사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선수의 리시빙 능력을 거의 뭐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NFL에 와서 어떤 리시빙 능력을 보여주는지도 좀 이 선수의 성공의 잣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2라운드 전체 62번이 지명이 됐던 AJ 딜런 선수였습니다. 다음 살펴볼 선수는 3라운드 94번에 지명된 조시아 데구아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신시내티 출신의 타이트엔드가 되겠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지컬이 좋은 와이드 리시버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드래프트 1라운드 11번에 이제 신시내티에 지명이 됐던 레프트 태클 조나 윌리엄스, 아마 이제 이름을 듣고는 이 선수 이름 못 들어봤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부상으로 지난 시즌 통째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다소 생소한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팀에서 뛰었다고 해요. 뭐 어찌됐든 이제 이 데구아라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피지컬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투스타 타이트엔드 유망주로 분류가 됐었고 단 2개의 FBS 장학금만을 받았다고 해요. 신시내티와 이제 공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을 거면 선택은 너무 이제 명확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 학사 석사를 모두 땄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타이트엔드 포지션인데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선수를 타이트엔드라기보다는 이제 풀백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제 시니어볼에서도 이제 타이트엔드보다는 풀백에 가까운 뭐 포지션으로 초청이 돼서 네. 활약을 했었다고 하니까 뭐 아마 패커스는 뭐 이 선수를 이제 대학 시절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뭐 이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린베이의 고집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1라운드에 이제 리시버를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쿼터백 그리고 2라운드에도 AJ 딜런 러닝백이죠. 그리고 이번 3라운드에서도 와이드 리시버를 뽑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그린베이의 어떤 뭐 철학 혹은 고집 뭐 그거는 일단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뭐 어쨌든 패커스는 패커스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지 않은 픽이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굳이 이 선수를 3라운드에 뽑았어야 됐냐? 그러니까 이 선수의 원래 이제 픽에 대한 평가는 이 선수에 대한 밸류 자체가 이제 6라운드 내지는 뭐 한 5라운드 후반? 6라운드? 뭐 이 정도에 뽑힐 만한 밸류지 이 선수가 3라운드에 뽑힐 밸류를 가진 선수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이 선수의 대학 시절 기록을 하나 좀 살펴보면 19시즌에 500 리시빙 야드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신시내티 대학 출신의 타이트엔드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인데 이 기록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칩스의 트레이비스 켈시입니다. 예. 근데 뭐 데구아라 선수가 뭐 비슷한 기록을 내기는 했지만 뭐 바로 프로에 와서 켈시만큼의 임팩트를 낼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이제 의문부호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어찌됐든 지금 이 그린베이 패커스 로스터를 보면 타이탄드가 5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마르세데스 루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 지난 시즌에 뽑았던 이제 제이슨 스탠버거 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타이탄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를 뽑을 만한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풀백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데니 비탈 선수가 어쨌든 떠났으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픽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3라운드에?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해드린 것 같아서 네.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해드리면 이 선수의 대학 시절 필름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19시즌 1주차 그 UCLA와의 경기였는데 사실 이 데구아라 선수가 그 레드존 오른쪽 끝에 라인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 신시내티의 쿼터백이 이제 왼쪽으로 던진 패스가 이제 인터셉트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오픈필드 상황에서 이제 뭐 한 90야드 이상짜리 이제 픽식스를 허용할 위기에 처했던 거죠. 이 신시내티 대학이. 근데 데구아라 선수가 아까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왼쪽 뒤쪽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와서 필드 중앙에서 이 상대 선수를 태클을 하면서 이 픽식스를 막아냈던 뭐 그런 허슬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어쨌든 뭐 플레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근성은 있는 선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부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 선수가 3라운드에 뽑힐 픽이냐? 그건 아니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시아 데구아라 선수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175번에 지명된 미네소타의 라인베커 카말 마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격에서 쿼터백 그리고 수비에서는 이제 세이프티와 라인베커를 봤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3스타 유망주로서 원래 이제 FCS 팀들에게 주로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미네소타가 라인베커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미네소타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기량도 기량인데 기량을 떠나서 캐릭터 이슈가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2번이나 볼게임에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시즌 개막전 역시 팀의 룰을 어기면서 출장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캐릭터의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보통 좋아야 되는데 실력이 좋느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4년 차에 잠깐 반짝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첫 3년 동안 딱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시즌 이제 발 부상에 무릎 부상으로 수술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지명한 것 자체도 조금 논란이 있는 더군다나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놓고 봤을 때 잘해야 스페셜팀 많이 발전해도 백업이라는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선수에 대한 지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팀의 니즈에는 좀 필요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카멜 마틴 선수가 인사이드 라인베커 이제 포지션의 선수인데 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이제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블레이크 마르티네즈가 이번 오프 시즌에 FA로 이제 뉴욕 자이언츠로 떠났고 그 대체자로 사실 클리블랜드에서 방출됐던 크리스티안 콕시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브라운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던 선수기는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그 부상 때문에 9경기 출전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보험용으로 이제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바로 주전 풀타임으로 활약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보장은 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좀 인사이드 라인베커진에 좀 필요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 마틴 선수를 뽑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대학에서 너무 여러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고정적인 자리가 없었다는 점, 그러면서 좀 한 포지션에서 좀 꾸준히 뭐 기회를 얻으면서 임팩트 있는 기록을 내지 못했던 점,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하위 라운드까지 떨어진 선수들을 보면 기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제 문제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보통 다반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두 개 다 안고 있는 선수가 드래프트를 되는 건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린베이로서도 좀 뭔가를 보고 뽑았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아쉬워 보일 수가 있는 픽이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이드 라인베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태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미스 태클이 많고 이제 태클을 성공하더라도 좀 상대에게 그 엑스트라 야드를 뭐 1, 2야드라도 허용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태클을 해내는 경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네.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 5라운드 175번에 일단 이 선수를 뽑기는 했는데 뭐 그랜비 팬들로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카말 마틴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6라운드 192번에 지명된 존 루니안 주니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미시건 출신의 가드인데요. 이 선수가 전 미식 축구 선수이자 전 하원 의원이었던 존 루니안 시니어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제 96 드래프트 4라운드 109번에 휴스턴 오일러스에 지명이 돼가지고 이제 14시즌 동안 뛰었고요. 한때는 라인맨 중에 최고의 연봉을 받았던 적도 있다고 해요. 뭐 어쨌든 주로 라이트 태클로 뛰었던 분인데 그 데뷔 시즌과 은퇴 시즌을 제외한 그 중간에 12시즌은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할 만큼 뭐 내구성도 뛰어난 선수였고 2002년에는 프로볼에도 선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슈퍼볼 준우승도 2차례나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뭐 NFL 커리어에서도 분명 임팩트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은퇴 후에 뭐 정계로 좀 진출해서 또 하원 의원까지, 뭐 현직은 아니라고는 네. 하는데 어쨌든 꽤 뭐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위직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16년부터는 또 다른 고위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NFL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정책과 룰 관련 부서에서 그 VP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상무? 뭐 어쨌든 이제 그 임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임원으로 이제 NFL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일러스에서 뛰고 있을 당시에 휴스턴에서 태어났고 이제 아버지가 이글스로 팀을 옮기면서 뉴저지 남부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필라델피아에서 자랐는데 쭉 이제 레프트 태클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35번에 지명됐던 이 디안드레 스위프트, 지난 시즌 애틀랜타의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갔었던 올라마이드 자키우스,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4라운드 141번에 지명된 코너백 존 리드와 함께 이제 고등학교에서 같이 뛰었다고 하고요. 이 선수가 이제 3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였는데 많은 장학금 제안은 받지 못했었지만 아버지가 다녔던 미시건 대학에 입학 제안을 받아서 미시건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18, 19년 이 팀의 주전 레프트 태클을 보면서 퍼스트팀 올 빅10에 선정이 됐고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인 신체 사이즈나 기량을 놓고 봤을 때는 태클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가드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 선수의 드래프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자신의 지명을 기다리면서 이제 에이전트와 좀 문자를 계속 하고 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언제 전화가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자를 주고받던 와중에 이제 그린베이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수로 통화 거절 버튼을 이 선수가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치다가 이제 그게 손이 이제 가 있었던 뭐 공간이 이제 그 통화 거절 버튼이 있는 그 공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황급히 놀래서 이제 바로 그 콜백을 했는데 또 그린베이에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 또 어떤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아? 약간 이런 느낌은 인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래서 이 루니아 선수가 굉장히 패닉에 빠졌었다고 하는데 뭐 다행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린베이에서 다시 전화가 오면서 이제 그 지명 소식을 알리고 이제 실제로 지명을 했던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화가 잘 안 됐을 때 보통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곧바로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도 다시 전화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서로 전화가 안 걸리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베이 구단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드래프트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 당황스럽죠 사실. 어쨌든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일단 그린베이와 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 순간을 좀 구단과 선수 모두 웃으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존 로냔 주니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이크 헨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오레곤 출신의 센터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그 고등학교 때는 태클로 뛰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오레곤 진학 이후에 이제 레드 셔츠를 입으면서 포지션을 태클에서 센터로 변경을 했고요. 시니어 시즌에 2경기를 결장하긴 했었지만 이 4시즌 동안 결장했던 경기가 그 2경기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철강왕스러운 면모를 좀 보여줬던 선수였고 이 선수가 이제 건강하기는 하지만 상체 파워가 좀 모자라서 럼블락이나 패스 프로텍션에 모두 다 약점이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고요. NFL 수준에는 이제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D라인의 인테리어 선수들과 맞붙었을 때 1대1로 붙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아마도 이제 NFL에선 잘해야 백업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뭐 일단 그린베이에는 코리 린슬리라는 이제 주전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은 좀 백업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이제 패스 프로텍션 상에서 좀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뭐 실적으로만 보면 그 대학 시절 첫 3년 동안 색을 허용한 게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뭐 기록적으로는 분명히 인상적인 뭐 내용이 있었고 어쨌든 그 차저스로 간 1라운드 쿼터백 그 저스틴 허버트에게 그 공을 넘겨줬던 센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이 선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하이 스냅 이슈가 있다는 뭐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하이 스냅 이슈가 뭐냐면 쿼터백에게 공을 넘겨줄 때 그 가장 이상적인 지점보다 약간 공이 떠서 스냅이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냅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쿼터백이 여기서 공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뭐 되게 작은 차이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순간에 이제 쿼터백이 뭐 한 발 혹은 0.5발이라도 그 스냅을 잡느라 좀 스텝이 늦어지게 되면 네. 뭐 모든 게 사실 꼬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리시버들과 약속된 뭐 라우트 그다음에 뭐 오라인들이 이제 지켜줘야 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뭐 상대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한 발 더 가까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뭐 전체적인 공격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헨슨 선수가 뭐 NFL에서 이제 주전 센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스냅 부분을 좀 고치는데 좀 일단은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6라운드 208번에 지명이 됐던 이제 제이크 헨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바로 다음에 뽑힌 선수 사이먼 스테파넥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을 봤을 때 스펠만 보면 스테파니악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 이제 대학 시절의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스테파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먼 스테파넥이 되겠습니다. 인디애나 출신의 가드인데요. 스테파넥까지 이제 3연속 오라인 선수들을 뽑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오라인을 좀 강화한 패커스인데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3스타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던 선수입니다. 레프트 태클로 뛰었었고 인디애나로 진학한 이후에는 라이트 가드로 뛰기 시작했는데 2019년 12월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볼 게임을 못 뛰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래프트 준비도 당연히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벤치를 37번을 쳤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오라인 중에 2등 기록이니까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저희가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벤치프레스 기록을 찾아봤었는데 이게 역대 최다가 51회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게 49번이었거든요. 물론 그 수치에 비하면 상당히 모자란 수치긴 하지만 사실 이거 원RM으로 100kg 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선수들 중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선수들은 다 그게 되지만 어쨌든 일반인 중에 원RM을 100kg로 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걸 37번 했다. 이거는 뭐 파워에서는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부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벤치프레스가 이제 상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뭐 측정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십자인대 부상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한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하체 쪽에 부상이 있다면 이 벤치프레스를 하는데도 아주 작은 좀 불편함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번이나 했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딱히 크게 상관없었을 거예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왜그 김계란님 영상 네. 보면 왜 휠체어 타고 턱걸이 하고 하잖아요. 그게 크게 물론 이제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그 보울 게임에 뭐 보호대를 차고 출전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네. 드러낸 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투쟁심 그리고 팀을 위하는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좀 여기서 현명했던 거는 그 인디애나 대학의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좀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는 뛰지 않고 좀 치료를 받는 데 전념을 했는데 네. 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진정한 지도자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볼 게임이라고 하면 다 뛰고 싶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라면 이제 어떻게든 뭐 챔피언십이나 뭐 슈퍼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포스트 시즌 경기 이런 경기에는 어쨌든 부상이 있는 선수라도 내가 뛰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잘 말리고 다독이고 뭐 다음번에 또 하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선수가 못 뛰게 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보여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도 뭐 꼭 뛰고 싶은 무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지도자들도 사실 자신들의 어떤 자리가 걸려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 팀의 핵심인 이 스테파넥 선수가 안 뛰어서 만약에 져서 뭐 자신들 중에 뭐 일부가 좀 뭐 해고가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만류를 했다는 거는 좀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스테파넥 선수가 그 이제 자신의 은사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빨리 부상에서 회복해서 프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블루 칼라 스타일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을 잘하는 라인맨이라는 얘기고요. 런블로커로서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패스 프로텍션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지난번 부상을 입었던 그 부위가 완전하게 돌아왔다면 이 선수가 적어도 지금 당장 백업으로는 뛸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파워 포텐셜은 좀 확실하다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좀 뭐 부상 여파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 훈련을 좀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데뷔 시즌에 좀 많은 기회를 얻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지켜보셔야 될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6라운드 치고는 나쁘지 않은 픽이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7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7라운드 236번에 지명된 버논 스캇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TCU 출신의 프리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스페셜 티머인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주니어 때까지 풋볼을 안 했었다 그래요. 그런 거 치고는 이제 꽤 재능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TCU에 진학한 이후에 이제 주로 스페셜 팀으로 뛰다가 4년 차에 주전 자리를 잡았었는데 10경기 나와서 44개 태클, 2개 태클 폴로스, 7개의 패스 굴절, 그리고 하나의 인터셉션, 펌블 유도 하나, 그리고 펌블 리커버리까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 인터셉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8야드짜리 픽시스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대가 19시즌에 오클라호마 대학과의 경기에서 제일런 허츠의 패스를 이제 인터셉션해서 이거를 이제 터치다운을 연결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 버논 스캇 선수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많은 경기를 선발로 뛰지 않았고 뭔가 풋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 시즌 이 선발로 나와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뭐 괄목 상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캇 선수가 그린베이에 입단하게 된 거는 선수 개인에게도 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패커스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이프티 포지션이 이제 팀의 뭐 약점 포지션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에드리안 에이모스 그리고 다니엘 세비지를 이제 FA와 그 드래프트로 영입하면서
일단 2명의 좋은 세이프티는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패커스의 수비 스킴을 보면 3명의 세이프티를 활용하는 비중이 꽤 높다는 뭐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팀의 3번째 세이프티 경쟁자라고 할 만한 선수가 레이븐 그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그린은 사실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2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어쨌든 NFL 커리어에서 그 뛴 경기가 통산 10경기밖에 없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버논 스캇 선수와 경험치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캇 선수가 어쨌든 이 그린과의 경쟁을 만약에 이겨낼 수 있다면 뭐 데뷔 시즌이긴 하지만 어떤 일정 정도의 이제 스냅을 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선수를 뽑고 나서 이제 브라이언 구드컨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고 이 선수가 세이프티로도 슬락 커버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4년차의 재능을 꽃피웠고 그의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1년 차에는 백업이나 스페셜팀 잘해야 이제 니켈백 정도로 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어쨌든 이제 구트컨스트 단장이 기대를 하는 만큼 이 선수가 빨리 좀 성장을 해준다면 네, 그린베이의 어떤 세컨더리 뎁스가 조금 더 두툼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버논 스캇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조나단 가빈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7라운드 242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마이애미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이제 농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까지 모두 다 농구 선수였고 그런 농구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이 선수는 풋볼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포스터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좀 이 높은 평가를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램슨과 테네시에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이애미를 선택을 했어요. 아마도 뭐 집에서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킹리적 가심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2년 차에 60개의 태클과 함께 17개의 태클 폴러스 그리고 5개 반의 색 5개의 패스 굴절을 기록을 하면서 NFL 팀들의 관심을 꽤 많이 받았었던 선수인데 3년 차에 대부분의 기록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이제 관심들도 좀 식었다 그래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첫 스텝이 좋고 뭐 패스러시를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선수라는 평가예요. 근데 이제 다만 워크에식이 좀 부족해서 경기 중에 좀 퍼포먼스가 좀 들쭉날쭉 좀 꾸준하지 못한 좀 기복을 보이는 게 있고 가지고 있는 피지컬에 비해서는 좀 파워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의 별명이 이제 스파이더, 거미라고 하는데 이 선수의 그 팔다리가 굉장히 길다 그래요. 이제 팔다리의 길이와 유연한 움직임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 평가를 보면 당장 선발감은 아니지만 적절한 코칭을 통해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선발로도 뛸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은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앞서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찾아본 내용에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광산에 묻혀 있는 금과 같은 선수다. 그러니까 누군가 캐내지 않는다면 이제 크게 가치가 없는 거지만 네. 뭐 좋은 코치가 이 금을 잘 캐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뭐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사실 18시즌에는 조 잭슨이라는 선수와 이제 양쪽 그 측면에서 엣지 듀오로 활약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조 잭슨이 19시즌을 앞두고 댈러스로 드래프트가 되면서 떠났고 사실상 팀에 이제 혼자 남았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의 선수들이 이 가빈을 막기 위해서 투입이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집중 견제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패커스에는 지금 그 지난 시즌 뭐 히트 상품이었던 그 스미스 형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팀 동료들의 우산 효과를 받아서 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물론 이제 마지막 7라운드에 이 가빈 선수를 뽑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32개 팀 중에 23위의 런 디펜스를 기록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잖아요. 근데 이 가빈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D라인을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빈 선수도 사실상 엣지로 분류가 되는 선수라고 본다면 D라인은 안 뽑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강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사실 지난 시즌 그린베이의 어떤 천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팀이 바로 나이너스잖아요. 네. 그 그린베이가 결국 나이너스와의 두 경기를 좀 망치면서 결국 슈퍼볼에 이제 진출하지 못했는데 뭐 나이너스 하면 역시 그 러싱 공격을 주무기로 하는 팀이니까 뭐 좀 이번 시즌에 나이너스를 넘기 위해서는 좀 러싱 디펜스를 보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었는데 드래프트 단계에서는 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넘버 2 리시버는 좀 찾지 않겠다는 뭐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네. 리시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20시즌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좀 걱정이 되고 그 저희가 그린베이 패커스 이제 9명의 선수들을 얘기하면서 좀 장점을 이야기한 게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들만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걱정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이 자료를 찾고 뭐 영상을 보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좋은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이제 포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포장지보다도 내용물이 좋아야 이제 잘 포장이 되는데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특히나 패커스 리뷰에서 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국내에도 패커스 팬들이 많은데 혼날 것 같아요. 좀 걱정은 되는데 저희가 좀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좀 그게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난 시즌 어쨌든 패커스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올 시즌도 그린베이 패커스는 강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을 앞두고도 네, 뭐 갑자기 이제 뭔가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한 이제 포장이 들어갔는데 지난 시즌을 앞두고도 사실 맷 라플러 감독이 뭐 로저스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로저스가 이제 어떤 전성기에서 좀 내려와서 쇠퇴기에 있는 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았는데 뭐 우려보다는 사실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좀 좋은 시즌을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이제 20시즌에도 그린베이가 좀 이런 우려를 뚫고 좀 뭐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북부지구에 대한 드래프트 픽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8개 지구 중에 가장 흥미로운 지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면에서 그러시죠?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에도 NFC 북부지구 선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올 시즌에 그게 더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부진했던 베어스도 분명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뭐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비는 이제 분명히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뭐 한 라이언스를 제외한 3팀 정도가 좀 물고 물리면서 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2파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NFC 북부지구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 이제 AFC 동부지구 팀들의 드래프트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